안녕하세요.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3년간 일한 테슬라에서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테슬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테슬라를 떠나게 되었죠. 테슬라에서의 그 3년간의 시간은 제 커리어에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가 내연기관 쪽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로의 전환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고, 또한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아주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테슬라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걱정도 많이 있었어요. 테슬라 입사하기 전부터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굉장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일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일하는 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전기차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연기관 관련 그런 지식들이 그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컸죠. 저는 원래 이제 텍사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로 간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었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이 기회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테슬라에 오게 되었는데, 저는 굉장히 값진 3년이었고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있는 동안 정말 다양한 프로덕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Y, 그리고 이제 세마이, 사이버트럭, 그 외에 다른 앞으로 나오게 될 차량에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라는 프로덕트를 시스템 레벨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그리고 아니면 모터,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나이가 엄청 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거의 평균적으로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절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시니어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팀에 조인했었을 때 저희 팀에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평균 연령대가 제 생각에 20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았죠. 실리콘밸리, 특히 이 가장 급진적으로 변하는 회사인 테슬라에서 일한다라는 것, 그 환경의 큰 변화 자체는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로 왔어요.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일종의 테크니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로 오게 되면서 저는 사실상 그런 테크니컬 리더의 위치를 내려놓은 거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고, 그런 위치의 변화가 개인적인 성격에도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프렌들리하게 사람들이랑 일을 하려고 했고, 더 접근이 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훨씬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도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같이 훌륭한 직장 동료들이랑 일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워낙 일을 잘하는 것도 있고 워낙 똑똑하시니까 저도 그 페이스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에이스로만 꾸며진 팀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테슬라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잘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도 그 페이스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이 진짜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페이스에 이제 처음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알았어, 도와줄게." 그러면 뭐 보통 제가 내연기관 같은 데 있었을 때는 그냥 암묵적으로 언스포큰 룰로 얘기하기를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날은 기본이고 더 빠른 한 몇 시간 안에 좀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 관리,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내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를 디펜스를 못하는 순간 정말 일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처럼 이제 일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었던 레벨에서는 사실 노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결국엔 개인 시간까지 많이 사용을 해서 그 팔로업 그런 캐치업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슬라 3년 동안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또 그런 결과를 낳게 돼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좀 건강 관련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것도 해야 하는 나이인데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제 운동을 거의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 또한 개인사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과금을 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가야 한다.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많이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되는 사건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뭐 혼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에 완전 집중이 돼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놓쳤던 것들 지금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테슬라에서 일할 때 젊은 친구들과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젊은 친구들의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나는 예가 연말 같은 때 되면 보통 그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 이제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연말에 내가 무슨 음악을 많이 들었다. 그걸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그런 걸 해줬었는데 저만 거기서 스포티파이를 안 듣고 있는 팀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애플 뮤직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저보고 스포티파이를 써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아직 스포티파이를 안 쓰고 애플 뮤직을 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또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팀에 들어갔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젊은 유망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거의 대부분 비자 상태로 취업 비자로 해서 온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자를 연장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은 전부 자기 본국에 있다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본국에 있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결혼한 다음에도 또 문제가 또 계속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이미 그런 걸 다 먼저 경험을 해본 선배로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잘 될 거라 이제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테슬라에서 또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정말로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사실 인하우스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문제나 그런 거를 보면은 직접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그런 솔루션을 다른 외부나 그런 데서 찾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젊은 엔지니어들의 그런 패기 같은 거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이제 3년간의 테슬라의 여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테슬라의 조직원으로서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그런 미션이라든지 그런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저는 응원을 하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또 혹시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직장에서 나오셨거나 아니면 커리어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도 늘 이제 자신이 해온 바를 굳건히 믿고 또 꾸준히 한다라면은 분명히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큰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서는 자신이 해왔던 바를 믿고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약간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림이 확실해지게 되면은 그때 좀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제 채널에 저를 아껴주시는 그 가족과 지인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응원의 말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 테크 업계에 있었던 그런 현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여정, 이런 걸 모두 함께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멋진 소식 있으면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